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웃도어 디자이너 테이드입니다. 오늘은 2110회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11월,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9일 방송이고요. 자, 오늘 방송은 로크포트 롱텀, 로크포트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좀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조금 나중에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 좀 염증이 올라와서 빨간데, 뭘 흘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로크포트를 보시면, 자, 그 로크포트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 텐트를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면 텐트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면 텐트를 씀에 있어서 사실 이제 면 텐트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방수가 안 된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약품이라든지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뭐 발수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면의 장점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면 그 자체의 성능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텐트를 사용을 하면 첫째로 이제 결로가 없어요. 뭐 물이 흡수해가지고 결로를 먹어가지고 면이 흡수를 해서, 근데 면은 저희가 쓰는 텐트의 면은 수건이 아닙니다. 저희는 발수 처리가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는 않아요. 쉽게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물을 흡수해가지고 결로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 면의 그런 그 특성과 그 다음에 통기성을 이용해서 이제 결로를 없애게 되는데, 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입니다. 방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너 텐트는 면으로 쓰고 여기에 아우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플라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본체를 씌워서 방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엘레강스 쉘터 텐트도 그렇고 로코포트도 그렇고 블랙제이드도 그렇고 안에 이너 텐트를 놓고 그 위에 플라이를 씌워서 아우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너 텐트를 보호하는 이런 텐트, 로크포트 텐트도 대표적으로 그런 텐트 중에 속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로크포트의 기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5년째, 일단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100번도 넘게 얘기했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내용, 사실 신입 회원분들 한 번 들어와가지고 한 번 올릴 때마다 방송을 한 번씩 하고 글을 한 번씩 올렸기 때문에 정말 수십 번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또 뭐 내일 가입하셔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녹화를 떠서 제가 올려드려고 합니다. 로커포트를 쓰다 보면 제가 뭐 얼마 안 됐어요. 이 방송을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다 걷는 거잖아요. 이게 파손이 되게 많이 휴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부셔져야지. 안 그러면 이거 애들이 잡고 나왔을 때 텐트가 뜯긴단 말이야. 너무 세면 뜯기니까 이게 약해요. 부셔져요. 근데 이거 부셔지는 거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고무줄 있죠. 노란 고무줄. 노란 고무줄로 묶어서 쓰세요. 아예 쓰지 말고. 그럼 애들이 잡아당기면 툭 빠지니까 부셔지지는 않거든. 자, 가운데부터 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회원분이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을 검색만 해도 수십 개가 나올 거예요. 사실 올리시는 분들은 처음 올리시는 거지만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속된 말로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중고로 사시던 새거로 사시던 쓰시다가 물어보고 그럼 대답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이게 계속 제발 검색 좀 해보세요. 좀 제발 좀 보세요. 보세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안 보시죠. 안 보시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기분 나쁘게 또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좀 마지막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너클립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 왜 파손이 쉽게 되도록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텐트를 쓰다 보면 텐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텐트는 봉제선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봉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져요. 텐트를 많이 찢으면 찢을수록 꼬맨 자국이 많기 때문에 누수의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만큼 찢어가지고 꼬맨다고 해서 누수의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곱하기 그죠? 100%죠. 왜? 이걸 안 하면 아예 비셀 일이 없는데 내는 순간 일단 비셀 확률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죠.
OX예요.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지 이걸 이렇게 봉제를 하나 뚫는다 그래서 누수 확률이 몇 퍼센트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0인데 10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멍들을 최대한 안 내는 게 좋은데 루커포트 같은 경우에 이름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뭐 플래그십 시그니처 모델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특화된 부분이 원단이 굉장히 튼튼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현재 시판되는 폴리 원단들 중에서 아마 강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제품일 거예요. 폴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래 쓰기 위해서 강도를 높여놨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가공이에요. 원단에다가 여기다가 뭐 블랙 피그먼트를 넣는다, 무슨 피그먼트를 넣는다 이런 가공들. 요게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강도가 내려갑니다. 색깔을 진하게 넣는 염색을 진하게 하는 것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봉제선을 추가로 다는 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원단 그 자체에서 어떤 것을 해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피부에는 가장 좋죠. 우리가 뭐 오히려 더 뭐 피부를 더 좋게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텐트의 이 원단에 이거를 우리는 스킨이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아요. 사람의 피부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안 좋은 피부를 화장으로 이렇게 떡칠해가지고 가려 넣어봤자 어차피 자려고 세수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원단이 안 좋은데 여기다 아무런 어떤 가공을 하든지 간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 가공은 유한하거든요. 무한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곧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피부 스킨의 자체가 투명하고 맑고 튼튼한 피부 이거 하나만이면 됐다. 그래서 로크포트의 색상이 이렇게 정해지고 이런 투과력을 가지고 이런 차광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문제는 뭐냐면 터지는 거예요. 지퍼가 벌어지고 봉제가 벌어지고 비새는 분들이요. 텐트 처음 쳤는데 비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 처음부터 비새는 거 없습니다. 99% 이상의 확률로 설치 중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텐트를 만들 때는 심실링이 일단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 다 밀봉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텐트를 처음 쳤는데 거기서 비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99%의 확률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메꾸면 되죠.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심실링이 떨어지면 붙이면 되고 벌어지면 메꾸면 되는데 뜯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뜯어지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가장 많이 뜯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딜까? 사실 로커포트 이 옆에 지퍼 같은 경우는 약 5.8m의 지퍼가 8개가 들어가요. 58에 40. 지퍼만 40m가 들어가요. 로커포트 본체에는. 40m.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588cm인가 그럴 거예요. 설계 도면상 588cm인데 요게 그냥 580cm만 잡고도 88에 64, 58에 40. 그죠? 40몇 미터가 들어가는데 그 40몇 미터의 지퍼에 과연 오차가 1mm도 없겠냐는 거예요. 오차가 손톱만큼만 생겨도 그죠? 호수가 몇 개가 틀어져요. 근데 이거를 100% 완벽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지퍼하고 이 클립을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은 클립이 문제예요. 자, 수많은 지퍼가 있고 많은 힘을 받는 곳이지만 뭐 지퍼가 터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이 클립 부분이죠. 가장 많은 외력을 받는 부분이 이 이너 텐트의 이 클립이에요. 클립.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제발 로커포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알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알고 쓰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아는 만큼 다 대처하는 거예요.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 자녀가 있다라면 본인 자녀가 정말로 얌전하고 사고 한 번 안 치는 얌전한 아이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본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통제가 안 되고
그죠? 말을 잘 못 알아먹고 갓난 애기들이 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이 무슨 말귀를 알아먹습니까? 그죠? 60대 40의 확률로 의외로 아이들이 고장내는 경우는 작아요. 40%는 어른이 고장냅니다. 잡고 나와요. 텐트를 잡고 나옵니다. 텐트가 무슨 쇠 기둥인 줄 알고 잡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가 탁탁 터져요. 그런데 여기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 텐트의 봉제선이 터져 나옵니다. 텐트의 봉제선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고치는 거 1, 2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 터져서 벌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심테이프 싹 제거하고 실 한 땀 한 땀 다 제거하고 다시 고리 넣고 봉제하고 앞뒤로 또 심실링 해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수선업체에서, 공장에서. 복잡해져요. 뜯었다가 붙이면, 그죠? 살이, 맨질맨질한 살을 찢었다가 붙여가지고, 그죠? 술만 먹으면 빨개지고 간지럽고, 그럴 수밖에 없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클립을 약한 걸 걸어놨습니다. 약한 클립을 걸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요 클립이에요. 이 클립은 굉장히 약합니다. 왜 이런 거 쓰지? 이런 거 쓰죠. 아, 이거는 뭐 죽어도 안 빠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안 빠져요. 네, 안 빠지면 텐트가 찢어집니다. 안 빠지면 텐트가 찢어져요. 여러분도 오토바이 헬멧 같은 것도요. 비싼 것들은 싸구려는 안 빠지는데요. 비싼 헬멧들은요. 여기에 그 이머전시 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딱 잡아당기면 헬멧이 딱 분리가 되게. 왜? 사고가 나가지고 목표가 부러졌는데 이 헬멧 벗기다가 목표가 빠지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 끈을 딱 잡아당기면 헬멧이 딱 몸에서 분리가 되게끔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캠핑 텐트에도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라든지 텐트에 과도한 힘을 줬을 때 자동으로 클립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 5년 전에 저희가 처음 출시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수백 번에 걸쳐서 안내를 드립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그냥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드리니까 쓰시다가 불편하시면 요청하십시오. 대신에 그냥 달라면 못 줍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 저희는 이 제품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거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쓰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했더니 거기서 또 패단이 생깁니다. 10개씩 요청하고 그래요. 아, 이왕 택배비 3,000원 냈는데 그냥 한 주먹 보내주시면 안 돼요? 본인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를 나눠 쓰는 다른 몇백 병의 그 유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본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신 그 제품의 그 대금에는 이 부품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로.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냥 쓰세요. 고무줄로 칭칭 감아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애가 부셨다면 또 부십니다. 여러분들이 애들을 좁혀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아예 그냥 경기나게 너 이거 한 번만 더 잡으면 너 또 맞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또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들 잡지 마시고 그냥 고무줄로 묶어서 쓰시다가 나중에 뭐 시즌 끝나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요청하셔서 수리해서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계속 쓸 때는 그렇게 쓰시고 그게 불편하신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5년 동안 해보니까 나중에 교육받았던 300명은요. 교육받고 구매했던 300명은요. 버클 요청이 1년에 10건도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버클이 1000개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PCS랄까? 버클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5년 동안 1000개가 나갔다고 치면 이 중에 90%는 로크포트 블랙 유저들이에요. 이 중에 대부분이 중고 구매자예요. 버클 부시는 분들 대부분이 중고 구매자예요. AS 요청하시는 분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8, 90%가 중고 유저분들한테 나가요. 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1년의 과정, 그러니까 1년 동안 제품을 예약을 하고 1년 동안 교육을 쭉 받아가면서 제품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싹 배워요. 쫙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부셔줘도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이거 그냥 뭐 하고 아이고 은자매 아빠가 또 저기 꿍시꿍시 되면은 그냥 내가 사서 쓰지 뭐. 왜? 이해를 했으니까. 어떤 원리인지만 알았으니까. 저희가 AS 하시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자, PVC 끈이 붙여있어요. 일반 저희가 그 로크포트에는요, 여기 끈이 이렇게 버클에 이렇게 끈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요 끈이 PVC 재질이에요. 왜 천으로 안 했을까요? 다른 텐트처럼. 왜 웨빙으로 안 했을까요? 웨빙으로 하면 풀었다 접다 여러분들 계속 AS 할 때마다 바늘구멍을 내고 그러다 보면 해진다 그러죠? 해져요. PVC로 했어요. 이건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칼로 그 실이 있는 데만 톡톡톡 터주면 실이 쭉 빠지고 쑥 벌어지거든요. 그럼 요 버클에다 다 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강력 접착제 있죠? 본드. 그걸로 한 번만 쭉 눌러주면 돼요. 쭉 눌러주면 돼요. 근데 뭐 또 부러졌어. 그럼 거기 칼로 또 잘라내고 벌려서 넣고 본드로. 그래서 제가 본드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라고 살짝만 해놓으시라고. 왜?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부품 드릴 때 이제 안내 드리고 하는데 여기 이제 클립에다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넣었어요. PVC 끈을 넣었어요. 본드를 싹 붙여가지고 살짝 했는데 이 본드를 살짝만. 왜? 다음에는 또 우리 아이가 당겼을 때 그냥 탁 열려버리게. 그러면 버클이 안 부러지고 이 PVC 웨빙만 딱 벌어지니까.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본드 갖고 다니시면서 살짝 붙여놓으시면 돼요. 애들 혼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애들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 정도 쓰고는 해줘야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주 뛰어다녀가지고 잘 넘어지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마 후시딘을 항상 갖고 다닐 거예요. 우리 애가 뛰다 넘어지면 발라주려고. 반창고랑 후시딘은 항상 상비약으로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대부분 갖고 다니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성격이라면, 나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 명 한 명 떨어질 때마다 방송을 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주고 검색을 하고 저도 방송을 하고 안내하는 게 굉장히 좀 소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러다 싶으면 이 부품이 계속 무한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정도 무상 제공했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텐트 회사에서 5년 동안 이런 부품을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노코프트 블랙 같은 경우에는 수선 패치도 제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선 패치도 무료로 나눠드렸는데 너무 심하세요.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양심에 칼 맞은 분들 많아요. 근데 구매 이력을 확인해보면 구매 이력이 없어요. 중고로 구매하셨겠죠. 이왕 보내주는 거 택배비 3,000원 냈는데 수선 패치 한 3, 4장 더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운해 하세요. 저희는 공짜로 주면서 욕먹어요. 뭐 일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루크푸트 같은 경우에는 폴대가 굉장히 좀 고가예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면서 폴대 수급이 안 됐었어요. 폴대가 안 들어왔었어요. 코로나 그 시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폴대가 부족해요. AS 폴대가. 근데 저희는 항상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제가 이제 돈 벌 때마다 계속 로코포트 폴대라든지 부자재들을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비축을 하는데 이 소진들이 로코포트
블랙 유저분들의 이 소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뭐 이번에도 제가 그 베트남 넘어가가지고 직접 가방 한가득 부품 갖고 오고 계속 이렇게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잘 쓰시는 분들은 문제 없이 잘 쓰시는데 이 유난히 그 블랙 중고 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블랙 중고 키워드 들어가는 경우에 AS 요청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소진율이 좀 높아요. 통계적으로. 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다 해서 일례로 작년인가 폴대 전손 사례가 하나가 있었어요. 20 몇 마디가 작년에 올해 2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저희가 폴대를 풀세트로 팔 수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폴대를 풀세트로 따로 판매하고 그렇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폴대가 25마디가 사망할 정도면 AS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전손 처리를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고객분들이 회원분들이 25마디라고 해서 25마디를 다 수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저희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고 한 마디에 10,000원만 잡아도 25만 원이에요, 폴대. 그러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시고 안 되는 건 교환하시고 그래서 제가 영상 있어요. 이것도 영상 많이 찍어서 올렸거든요. 폴대 휜 거 찾아내는 법, 쉽게 찾아내는 법, 쉽게 교정하는 법, AS 안 받는 법. 영상 안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욕을 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30마디가 다 휘었다고 해서 저희가 30마디를 다 해드리면 한 마디만 고치면은 새 걸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30명이 수리를 못 받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일단은 최소로 한번 살펴보시고 정 안 되시면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내주시면 정말로 30마디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최소한 비용 안 나가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 열에 아니죠 이번에는 2명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다가 악플을 써놨어요. 욕을 써놨어요. 폴대 한마디 AS 받으려고 했는데 까칠하게 하고 하면서 욕을 막 욕두문자를 써가면서 더럽고 치사하고 해서 안 쓰겠다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너무 분하고 화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년에 폴대 AS 답변 달아 드리는 분이 한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딱 2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걸 법적 공방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걸 까가지고 회원분들한테 평가를 받겠지만 사실 그게 업무적인 얘기지 까칠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부품은 우리 공유의 자원입니다.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우리 겁니다. 제가 살림을 잘해서 지금 600분의 유저분들이 계시니까 이 600분의 유저분들이 좀 고르게 나눠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명이 독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이렇게 화를 내세요. 클립을 10개씩 달라고 그래요. 안 드린다고 하면 삐져가지고 악플 달고 다니고 폴대도 진짜 한 세트를 팔아라. 그러세요. 30마디가 휘어지고 부러졌대요. 그럼 텐트를 바꾸든지 그럼 방법이 없지. 수리 비용이 더 나오니까. 자동차도 교통사고 나서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그냥 폐차시켜버리는 것처럼 30마디가 휘었으면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저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드리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악플 달고 다니고 없는 말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시면 참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선 패치 같은 경우에는 유상화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있으면은 있는 한 대 내에서는 제가 계속 판매를 할 거고 요것도 제가 5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5년 동안 제공해드린 금액이 50만 원이 넘어요. 물류비까지 해서. 왜냐면 이거 한 번 들어오면 물류비만 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저희가. 저희는 이제 따로 받는, 제가 홍콩 쪽에서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공, 돈을 떠나서
이제 이게 대체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로코포트 롱텀 시리즈는 아직 그 저희가 그 제공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롱텀 분들께는 저희가 기존 부품을 원하시면 기존 부품을 저희가 제공을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로코포트 블랙은 저희가 2018, 19, 20, 21, 22 이제 22년 다 지났으니까 5년 해드렸어요. 5년 동안 무상으로 해드렸으면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텐트 회사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요거 보세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부품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네모난 그걸로 썼지만요. 요게 이제 나왔습니다. 야, 안전 분리 버클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제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전 분리 버클이에요. 이거는 여기 이제 설명상에는 1.5kg 정도의 힘으로 당겨지면 쉽게 분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부러지는 게 아니고 부러지는 거예요. 네, 빠지는 거예요. 요거 2개 1,000원이네요. 그죠?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뭐 여러분들 큰 부담 아니잖아요. 500원, 500원.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저희한테 택배비 줘가지고 이제 받으셔도 되지만, 블랙 유저분들은 아니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요 제품 보면 이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 뭐 20mm짜리 써도 되고요. 15mm짜리 써도 됩니다. 10mm짜리 안 들어가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쓰실 거면 뭐 20mm 이렇게 쓰셔가지고 교체를 이걸로 하세요. 15mm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뭐 목에 뭐 거는 명찰이나 액세서리 등의 사용과 이게 당겨지면 툭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너 텐트가 뭐 무너진다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클립이 다 빠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거를 잡고 내리면 두두둑 하고 빠질 거예요. 그 용도로 지금의 버클이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코포트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라치토룸 쓰시는 분들, 이너 버클이 부러지면 이런 제품 쓰셔도 됩니다. 요게 싫다. 아니 나는 그냥 옛날 거랑 똑같은 걸로 순정이랑 똑같은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순정 부품으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요 무상 제공은 롱텀 그레이, 롱텀 T, GE, TE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코포트 블랙 유저분들은 이제 이렇게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무상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무상 제공 안 해준다고 삐지거나 나쁜 소리 하시면 정말 나쁜 분이에요. 자, 5년 동안 무상 제공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점으로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제공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제품 구매해서 쓰시면 돼요. 500원, 1000원밖에 안 하니까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디자이너 제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올캠핑 보이는 라디오 로코포트 팁 관련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인사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지퍼예요. 지퍼. 엊그저께 뭐 카페에도 올라왔었죠. 저랑 통화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 남겨드리면 일단은 그 회원분이 잘못하시는 건 1대1 문의 게시판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하신 거죠. 그분이 또 1대1 문의 게시판에 또 공개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다 올리셨어요. 그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활동도 안 하고 물건 안 사시는 분들 1인당 10원씩 보험료를 내요. 개인정보법 관련 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를 그렇게 올려가지고 범죄에 활용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의 게시판 들어와가지고 전화번호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범죄에 악용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공급 카페 들어가가지고 공개 한번 그 주문 게시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면 대한민국 공급 카페만 털어도 개인정보를 어마어마하게 털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로 하시면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 어기시는 거죠. 이용 게시판이 어딘지 몰라서 잘 몰라서 카페에 올리시고 안내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게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들어요. 직원 몇 명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안내드린 내용이 과연 없는 내용이냐? 있어요. 있어요. 이미 지퍼 검색만 해봐도 여러분들 많은 정보들이 제가 올려드려놨고 사용사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중고 사신 분들의 종특입니다. 새거 사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세요. 왜? 새거를 기다리면서 자료도 살펴보고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다 아세요. 대부분 아세요. 그런데 중고 사신 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업무 피로도 돈 벌어서 중고 사신 분들 교육비로 다 나가요. 왜? 공부 안 하세요. 그리고 중고랑 새거랑 차별하지 말라면서 똑같은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지퍼 얘기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1대1 문의 게시판에 남기세요 뭐 이렇게 답변 안 주셔도 돼요. 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쪽으로 폭탄 던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카페에 문의가 올라오면 1대1 문의 게시판에 요청하세요라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탄 돌리게 하는 거라고. 왜? 검색 좀 해보세요라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 아니 지퍼 문의했는데 그걸 왜 교육 자료에 참고 자료에 다 해놨는데 왜 그걸 1대1 문의 게시판으로 넘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의가 올라오면 다 1대1 문의 게시판으로 가래요. 1대1 문의 게시판으로 가는 거는 업무상에 AS를 뭐 한다든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든지 물건을 사고 팔고 파는 건 아니고 사고 그죠? 이런 업무상이지 이런 문의는 그죠? 만약에 불량 문의가 있어 당연히 1대1 게시판으로 가야죠.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보셔도 1대1 문의 게시판으로 갈 글이 있고 유저분들이 설명해 줄 내용들이 있고 검색 좀 해보세요라고 혼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좀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지퍼 강의를 지퍼 게시글까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지퍼 수리 팁까지 올려놨거든요. 2020년 12월이었네요. 오늘은 텐트 지퍼 수리하는 법 두 번째 방송합니다. 첫 번째도 했고, 두 번째도 했고, 그죠? 많이 했어요. 자, 이때도 했네요. 2020년 10월에도 했네요. 지퍼 수리 방법. 자, 2021년 11월에도 됐네요. 1년에 한 번씩 하는구나. 연례 행사네, 그죠? 괜히 찔리는 기분. 네. 자, 지퍼. 2019년도에 됐었네요. 지퍼의 이해. 텐트 지퍼 수리하는 법. 지퍼 수리라고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보셨으면 1대1 문의 게시판 가세요. 뭐 하세요? 이런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로커포트 방송 좀 챙겨보셨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거는 게시글로 좀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보통 업계에서는 비슬론 지퍼라고 얘기를 해요. 비슬론은 YKK의 네, 고유 명사예요. 제품명이에요. 테프론처럼. 듀폰에서 나온 발수제를 테프론 발수제라고 하는 것처럼 YKK라는 지퍼 회사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 지퍼를 비슬론 지퍼라고 합니다. 야, 일본 불매 운동할 때 왜 이런 거는 불매 운동 안 해요? YKK 지퍼 들어간 제품은 불매 운동 합시다.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한국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렇게 불매 운동, 제가 방송에서 일본 옷 입고 나왔다고, 내가 그때 제가 패딩을 입었는데, 그 회사가, 아니, 한국 회사인데 지분이 일본 거라고, 내가 그거, 여러분들 옷 사면서 그런 것까지 알고 삽니까? 지분 구조까지? 그거 입고 방송했다고 댓글에다가 매국노 취급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텐트에는 YKK 지퍼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요. 안 들어가면 싸구려 취급하고. 저희도 예전에는 YKK 쓰다가 저희는 이제 YKK 안 쓰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쓸 때가 좀 더 많습니다. 네. 뭐 이거 일본 불매 운동하고 연결시키지는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양심에 좀 덜 찔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YKK 지퍼 들어간 텐트 쓰면서 일본 불매 운동하는 사람들 너무 이중적이지 않아요? 어? 되게 웃겨요. 텐트에다가 태극기 걸어놓고 캠핑하시는 분들 텐트 다 보세요. YKK 지퍼 써요. 자, 일본 기업입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 플라스틱 지퍼가 맞아요. 플라스틱 지퍼가 맞아요. 근데 저게 요 비슬론 지퍼가 장점은요. 튼튼하죠. 튼튼해요. 그리고 이가 커요. 그러니까 투스라고 하는 이빨이 커요. 이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고 닫고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통 저희는 오픈 지퍼라고 불러요.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띄어서 다른 거랑 붙일 수도 있어요. 호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로코포트가 문짝을 뗐다 붙였다는 것처럼 이런 오픈 지퍼를 이용해가지고 플라스틱 지퍼를 이용해서 뗐다 붙였다. 여기까지는 전 세계의 텐트 중에 기술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올캠핑 로코포트가 원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라인의 지퍼가 들어있어요. 지퍼가 두 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올캠핑 로코포트가 최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텐트와 텐트를 지퍼로 연결하는 구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존재해왔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스키복인가? 그런 것 중에 50대 8 이렇게 지퍼로 연결해가지고 조끼로 입었다가 점퍼로 자켓으로 입었다가 하는 옷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텐트도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두 줄을 이용해가지고 액세서리를 다 호환하고 액세서리끼리 호환을 시키고 이런 구조들은 올캠핑 로코포트가 원조이고 최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양산품 중에.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오픈 지퍼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오픈 지퍼. 오픈 지퍼. 부드럽고 그 다음에 다른 지퍼와 호환성도 뛰어나고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고 이건 빠졌죠. 이가 빠졌죠. 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올리다가 걸리죠. 이거는 저희는 복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노이에 계시는 우리 회원분 로고포트 유저 그분이 1호예요. 1호. 1호 복원자예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복원해주는 데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요걸 이제 복원해주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 텐트를 거기서 보내가지고 복원을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게 오픈 지퍼예요. 근데 오픈 지퍼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 일단 이빨 사이가 크죠?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바람이. 그래서 옷 같은 거를 뭐 겨울용 옷을 이런 걸로 하면 좀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지퍼 덮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방수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에는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로 이따가 하면은
한번 뿌려주세요. 제가 밑에서 좀 볼게요. 물이 새죠? 그렇죠. 구멍이 이빨 사이가 이제 벌어져 있으니까 물이 셉니다. 지금 구멍이 뚫려 있거든? 테이프 있는데 네. 이게 안 받아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일단 그냥 이렇게 담가가지고 목소리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분 지금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유명한 텐트 트레일러 그 텐트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잡아보세요. 네. 여기다가 다시 그냥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 막아가지 이게. 이게 핵심이었거든. 이게 발수 처리가 되어 있는 지퍼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발수 처리된 지퍼를 쓰는데 사실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사실 그 유해성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커포트 롱텀 들어오면서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퍼 틈으로 뭐 물이 들어와요. 사실 이제 비가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결로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꽤 있죠. 지퍼 레인 커버 안에 있던 이제 물이 안에 이제 지퍼를 통해 가지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누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게 쓰면서 지퍼 구조기 때문에 타고 흘러요. 옆으로. 그래서 비가 들어와도 그게 뭐 여러분들 결로가 벽에 잔뜩 생겨 있잖아요. 거기에 뭐 물 한 방울 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캠핑에 지장을 받거나 근데 거기다가 뭐 바닥 단열재 깔아가지고 좌식으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보니까 비가 셉니다. 비가 떨어져서 불편해요 하고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바닥 깔아가지고 좌식으로 쓰시는 분들. 정확히 말하면 쉘터거든요. 쉘터. 바닥이 없는 쉘터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기계를 그 공장에 가보면 지퍼를 생산하는 기계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뭐 한 대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매출이 수십조예요. 지퍼 공장이. 수십조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퍼들을 쫙 뽑아냅니다. 근데 이 지퍼가 그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예를 들어서 100m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100m를 쭉 뽑아내면 여기에 코가 예를 들어서 10만 개야. 근데 2번 기계는 99,999개야. 한 개가 모질라. 세 번째 기계는 11만 개, 아니 10만 25개야. 이게 미세하게 틀어져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더 많이 생겨요. 뭐 1m 뽑으면 오차가 거의 없죠. 2m 뽑아도 없어요. 10m도 없어요. 20m 없어요. 근데 30m, 40m, 50m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이제 한 칸씩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 똑같은 기계가 이렇게 쫙 있어도 이 기계의 컨디션이 다 다르고 온도, 습도, 그죠? 뭐 여러 가지 세팅들에 의해서 미세하게 조금씩 다 틀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한 뭐 저희가 1kg씩 딱 뽑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로커포트 한 동에 기본적으로 몇 미터가 필요하냐면 5.88 곱하기 8개가 들어가요. 그럼 터널 커넥터 들어가죠. 터널 커넥터에 5.88 곱하기 4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킹 이너 텐트요. 5.88 곱하기 2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TPU에 5.88 한 개 들어가요. 그럼 적어도 기본 드리는 제품에 다 했죠? 기본 드리는 제품에 12, 14, 15, 5.88 곱하기 15 해보세요. 이런 숫자가 약해서. 88.2m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도어에 이런 거 빼고요. 그냥 우리 오픈 지퍼만, 도킹 지퍼만 88m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보세요. 제가 도어가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지퍼는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로커포트는 플러스 지퍼와 마이너스 지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커포트 본체에는 플러스 지퍼가 몇 개가 들어간다?
8개가 들어가요. 맞죠? 플러스 8개 들어가죠? 그죠? 본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퍼를 쓰는 게 뭐가 있죠? 도어. 곱하기 4개예요. 그럼 플러스 지퍼 4개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생각. 자, 보세요. 본체에는 플러스 해가지고 8개가 들어가요. 그럼 플러스 8개니까 마이너스 8개가 잉여잖아요. 반쪽이 남을 거 아니에요. 암수 지퍼가. 그럼 마이너스 지퍼 8개 중에 4개는 문짝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터널 커넥터 있죠. 터널 커넥터는 플러스 1개, 아니 플러스 2개죠. 양옆으로.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개예요. 그럼 터널 커넥터는 암수가 딱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쓰면 돼. 자, 도킹 텐트는 예전에는 그 마이너스만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 아니 공짜라는 게 기본 포함되어 있는 TPU에는 마이너스가 1개고. 그러면 예전에 이 숫자의 조합들을 해보면 안 맞아요. 지금은 이제 도킹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제는 짝이 맞고. 그러면 마이너스 3개가 남거든요. 마이너스 3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플러스 3개가 모자란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조합들을 하다 보면 틀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로커포트 본체와 도어는 거의 여러분들 거의 맞아요. 지금까지 그 길이 오차가 거의 없었죠? 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뭐 연산을 하거나 뭐 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가로 있는 거는 먼저 더하고 빼고 맞죠? 이거 외국에 있는 거는 외국에도 이거 못한다며. 뭐 8, 2, 6 나누기 2 뭐 이런 거 못한다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잖아. 이 우선순위가 있어. 뭐냐면 본체야. 그 다음에 도어. 얘네들은 본체를 만들고 남은 마이너스 지퍼는 전부 다 도어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오차 없이 딱딱 맞죠. 지퍼가 2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1대1 매칭을 시켜주면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액세서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처음에는 이제 본체에서 마이너스가 4개가 남으니까 그 마이너스 지퍼 4개로 액세서리 4개를 만들면 매칭을 시켜줬을 때 문제가 없었었어요. 맞죠? 문제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게 액세서리화해서 별도 박스로 가는 순간에 꼬이기 시작을 해요. 1번 텐트부터 100번 텐트까지 있는데 55번 텐트에 들어갔던 지퍼가 예를 들어서 코어 수 오차가 뭐 예를 들어 3코가 차이가 났다. 그런데 55번 본체에 매칭이 안 되고 커넥터 75번하고 매칭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3코 차이의 오차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첫 사례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 댓글 달아놨네. 그 첫 사례예요. TE하고 그리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 사례가. 맞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부터 거의 본체는 도어하고 1대1로 매칭을 해놓고 하는데, 이제 도킹 텐트라든지 터널 커넥터는 패킹이 따로 돼 있으니까 1대1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지퍼를 재단을 할 때 그 직원들이 다 잽니다. 이제 자로 재가지고 딱 맞추는데 이 코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길이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오차가 지금 하나, 둘, 3코가 난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은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길이에 대한 생산 오차가 아니라 절단 오차 같아요. 절단 오차. 재단을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히 요 반쪽이 달려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 해주면 집에 가서 다 대본다 또. 내 거는 걸렸나 안 걸렸나. 그리고 또 걸렸으면 뽑기 운이 되게 없네요. 전 똥손인가 봐요. 이러고 후기 올리고.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얘가 본체가 풀었으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이 지퍼의 반쪽이 분명히 어딘가 가 있을 거예요. 그 수만 가지의 조합들 중에 누군가의 도어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뭐 메쉬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TPU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쪽 아니면 얘가 모질란 거일 수도 있어요. 얘가 모질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반쪽도 어딘가에 가서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 세 코가 넘어오고 요 세 코가 모질란다라고 해서 설치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냐? 1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퍼를 조금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점퍼들 중에 이런 구조의 자켓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스토핑 기술인데 저희가 힘을 받는 곳이 정확히 여기 당겨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당겨져요. 그래서 요 밑으로만 내려오면 이 지퍼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찢어지면 찢어졌지 열리지 않습니다. 왜? 이쪽은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기. 여기서 딱 걸려요. 만약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제로 잡아다서 뜯으면 여기 이빨이 빠질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점퍼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딱 올리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성을 강조하거나 뭐 이런 뭐 악천후에서 이제 입는 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그러면 이런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핀 잠기는 슬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거를 이제 꺾어 놓으면 우리 안 움직이는 그런 슬라이더들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텐트에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모르는 사람은 텐트 못 써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끝까지 내렸을 때 이제 후아빠님께 나오죠. 지금 이게 블랙하고 그레이 단차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네, 그레이 쓰시는 분들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중고로 사신 분들은 몰라요. 새 거 사신 분들은 다 이 내용 뭔지 알아요. 여기 끝단까지만 내려오면은 안 열려요. 문제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끝단이 올라가보니까 블랙에서는 이게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TA하고 그레이는 저희들이 거의 99.9%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블랙에서 그레이로 오면서 패턴 변경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충률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그건 이제 그레이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힘을 받는 쪽은 이쪽이고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얘는 안 열려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메쉬도어를 당겨버리면 메쉬도어는 열리죠. 열리죠. 힘 받는 쪽이 이쪽 슬라이더 쪽이니까. 슬라이더 그 위쪽으로만 지퍼가 힘 받는 쪽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힘의 작용점이라고 해야 되나? 힘의 작용점이 그 위로만 올라가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힘의 작용점이 여기에요. 이 아래로만 슬라이더가 내려오면 절대로 안 열려요. 그런데 보기 싫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네. 얘를 빼요. 얘를 빼버리고 요거를 복원을 시켜요. 복원을 시켜요. 그리고 스토퍼를 여기 얘 뺀 거를 여기다 박아주면 돼요. 지퍼를 늘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저희가 뭐 이거 텐트 팔아놓고 이거 해주려고 뭐 비용을 비축해 놓습니까? 이거 나올 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빼요. 얘를 빼는 게 더 빠르죠. 그리고 얘를 떼서 그죠? 얘는 한번 떼면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나?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잠깐만요. 지퍼 소리. 제가 아까 지퍼 수리 하면서 요거 이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로커포트 유저분들 집에 하나씩 요거 구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뭔지 아시죠? 아까 그 이빨이라고 할게요. 그냥 코라고 하죠. 코, 투스, 이빨 빼고 이빨 씹는 도구예요. 이 니퍼 같은 걸로 저 플라스틱 니퍼를 다 쪼갠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부품 중에 저 스토퍼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죠. 플라스틱을 하려면 열로 녹여서 붙여야 되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고 간편하게 하려고 이거 지퍼 수선 킷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쇠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아까 그 날개에다가 이 쇠를 해놓고 이 니퍼를 꾹 눌러주면 스토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를 떼요. 그냥 이거는 아까 그 니퍼로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쇠 링을 갖다가 여기다가 딱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맞춰주는 작업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안 열리니까. 분명히 이 친구랑 길이가 맞는 지퍼가 어딘가에 하나가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본인 거여봐. 근데 이걸 잘랐어. 나는 보기 싫어서 잘라서 수선을 했어. 근데 만약에 반대편 지퍼, 얘가 플러스 지퍼고 얘 마이너스 지퍼가 만약에 내 도어야. 근데 내 도어를 달았더니 그럼 걔는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건들 필요가 없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신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많은 이해도가 좀 높으신데 이제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뭐 굉장히 저보고 이걸 이렇게 댓글 달았더니 뭐 싸가지 없고 차갑고 날카롭고 손님한테 응대가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거를 읽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죠? 저는 여기다가 뭐 제가 뭐 이모티콘 넣어가면서 눈 땡땡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싫어요. 왜? 다른 분들이 검색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온도를 빼고 감정을 빼고 넣는 글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를 또 드렸어요. 왜? 이것만 보고 오해하실까봐 전화를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글로 보시면 딱딱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알네. 뭐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던데. 저도 친절하게 응대해드리죠. 전화 목소리는 굉장히 제가 살갑게 또 해드리죠. 요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텍스트로만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퍼라는 게 되게 뭐 또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저도 YKK 본사분들 뭐 해외 나가가지고 만나보고 미팅도 해보면 어려워요. 지퍼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막 설비들도 되게 어렵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텐트에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이 오차를 잡아가는가가 관건이에요. 일례로 2013년도에 모 캠핑 업체에서 루프탑 텐트를 출시했다가 딸이 났어요. 환불 사태가 한번 났었습니다. 모 업체에서. 이유가 뭐냐면 루프탑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요. 차 위에 올리는 루프탑 텐트를.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이제 바람막이를 칩니다. 그래서 지퍼를 이렇게 쭉 연결을 해요. 지퍼를. 아까 지금 말씀드린 오픈 지퍼로 이렇게 도킹을 이렇게 싹 시킵니다. 그럼 바람막이가 딱 쳐지거든요. 이렇게. 이걸 우리 이제 어넥스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 어넥스가 아까처럼 막 15cm, 20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어넥서는 모질라고, 어떤 어넥서는 남고. 요 지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저희도 같이 그때 경쟁업체였고, 저희도 루프탑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10년 전에 저희는 루프탑도 제작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뭐, 지붕 위의 다락방? 뭐 그런 업체랑도 콜라보레이션 하고 저희는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어떤 방식을 했냐면, 저희는 어넥스를 그 1대1 매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체를 플러스 지퍼를 썼으면 플러스 지퍼에다가 저희는 번호표를 달았어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지고 1번 원X, 2번 원X, 3번 원X. 왜냐하면 루프탑은 일반 텐트처럼 몇천 동씩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칭을 시켰어요. 그래서 1번 루프탑 텐트 산 분들한테는 1번 지퍼로 만든 1번 원X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로코포트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라고. 지금 600동 중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그러면은 지금 이 600동이 뭐 그럼 600분의 1의 확률이네? 아니죠. 액세서리 수까지 다 곱해야죠. 600에 600동이면 자, 먼저 확률 루이스님이 오셨으니까 계산 좀 해주세요. 저희 로코포트가 있어요. 로코포트 한 동에는 두 개의 지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로는 터널 커넥터가 있고 터널 커넥터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킹 텐트를 드리는데 여기에도 두 개의 지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TPU 도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개의 지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600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합이 이 600개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00번까지의 텐트가 있다고 치면 1번 텐트의 이 TPU가 이 600동 어느 액세서리 가서 붙어도 설치 가능하게끔 부착되는 확률. 되게 복잡해.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거? 자, 여러분 한번 계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1번,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TPU라고 쳤을 때 이 TPU가 이 600동에 각각의 어디에도 가서 붙어서 완벽하게 부착될 확률.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착 안 된 사례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T하고 좀 나눠져야 되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블랙하고 그레이하고 T는 같습니다. 도면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블랙은 패턴 도면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블랙에서 그레이 넘어올 때 개선을 했어요. 왜냐하면 블랙 이대로 똑같이 가도 되지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개선을 했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레이를 파는데 블랙 유저분들한테 맞춰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한테 맞춰가지고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T하고는 똑같아요. 그레이하고 탄하고는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지퍼 차이는 생겨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똑같고, 여기 블랙하고는 약간 차이가 생기고, 근데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맞다고 치면 600동의 확률인데, 지금 지퍼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8개, 4개, 2개, 1개예요. 그러면 3, 7, 15개. 그럼 15 곱하기 15예요? 아, 나 헷갈리네. 15 곱하기 15에 600이에요, 곱하기? 아니면은 한 몇만 분의 1의 확률일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호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0.00001의 오차도 없었어요. 왜?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3코 틀린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3코 틀린 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확률이 이제 떨어지게 아쉽긴 한데, 근데 설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 설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작용점은 여기고 여기 밑으로만 내려가면 양품이니까. 근데 정말로 없었을까요? 확률적으로? 아니요, 전 있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몰랐거나 아니면 이미 그레이 유저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컴플레인화하지 않았어요. 질문화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쓴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쓴 거예요. 왜?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 이거는 별거 없으니까. 이건 뭐 문제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거니까 그냥 쓰세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중고 쓰시는 분이 모르고 올리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고가가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굳이 이런 내용도 제가 사전에 교육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심각해 보여요. 되게 없어 보이고. 그죠? 한 번도 5년 동안 600명의 유저 중에 어느 한 분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고로 구매하시고 몰라서 공개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1대1 문의 게시판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있는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의 하자처럼 보이거든. 나는 이거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썼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이제 하자처럼 보이는 거거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켜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꼬투리 잡지 마시라고. 하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작 과정을 이해를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시고 좀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제가 회원분께도 양해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공론화해서 교육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불편한 거죠. 카라반 유저들이 되게 심하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어떤 모델을 써서 고질적인 하자가 있어요. 뭐 물이 새고 그래요. 제가 샀던 카라반도 고질적으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게 유명했어요. 무상회의에서 10년이에요. 10년. 6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다 비세요. 비 안 새는 카라반이 없어요. 다 새요. 그 제품은. 무상이 10년이에요. 대신에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로로선. 그게 또 실리지 컨테이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로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걸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무상으로 해준대요. 말이야 방구야. 무상 10년이래요. 하자가 있으면 그냥 무상 교체래요. 대신에 영국으로 보내야 돼요. 2톤짜리를 배에 실어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려면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상 10년이면 뭐예요? 안 해주는데. 못 받는데. 그냥.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말장난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AS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공짜고 어차피 얼마 안 드는 건데 그걸 무슨 생색내듯이 뭐 평생 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무상회에서 그런 거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싸게 주세요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텐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썼는데 사실 좀 불미스러운 내용들이나 이슈들이 생기면 불편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다들 침묵해요. 카라반 유저들이요. 심각한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게시판에 올리면 욕을 해요. 유저들끼리. 공론화를 하면. 야, 중고차 값 떨어지니까 좀 조용히 해라. 그래 놓고 자기가 낼름 팔아놓고 지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 그 무슨 자기들이 뭐죠? 투사가 된 것 마냥 오픈해가지고 저 제품 쓰지 말라고 쓰레기 같다고 비가 질질 샌다고. 전에 유저들이 이슈할 때는 말 못하게 입 꽉 다물게 만들어 놓고 지가 팔고 나서는 중고로 팔고 나서 제값 다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씹고 다녀. 카라반에선 그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 이번에도 봤어요. 올캠핑 로코포트 유저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그러고 다니세요. 로그포트 유저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하시다가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제가 안 들어줬다고 삐져가지고 악플로 도배하고 다녀요. 그분 어떻게 고소하면 안 돼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제가 원칙대로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버리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거든요. 지퍼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요거는 조금 미리 좀 이제 숙지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뭐 중고로 사셨는데 뭐 급해가지고 중고로 사셨다는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분이. 그죠?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렸고요. 전화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뭐 문맥상 이게 글만 보시면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웃으면서 통화 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분들께 조금 경각심은 아니고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켜서 지금 뭐 녹화도 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로코포트가 됐던 뭐가 됐던 지퍼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런 단차들이 있을 겁니다. 자, 설치가 안 되면 말씀하세요. 당연히 처리해드려야죠. 지퍼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설치가 안 돼요. 문이 막 열려요. 당연히 이거는 워런티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자, 요 밑으로만 내려와서 요 오차분은 여러분들이 넘길 부분이다. 여기까지는 요 밑으로만 내려오면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로코포트 오래오래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좀 이렇게 이게 뭐 제품을 폄하시키거나 제품을 깎아내리려고 올리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기존의 유저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 단톡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용 단톡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민망한 얘기 있으면 저한테 1대1로 거기에 제 전화번호도 있어요. 여기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 찍어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 적혀 있어요. 급하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라니까요. 급하면 문자 주세요, 저한테. 적어도 이런 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로코포트 쓰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검색 능력도 안 되고 이 정도 습득 능력도 안 되면 로코포트 사실 쓰시기 힘들어요. 막히시면 문자 주시고 전화 주세요. 카페에 올리면 제가 계속 카페에 상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시간차가 생기지만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문의 주시면 제가 왜 단톡방을 열어놨냐면 내가 답변을 못 주더라도 나 대신에 많은 유저분들이 포진해 계시니까 저 대신에 알려주시라고 단톡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서 잘 자세요, 안녕하세요 해버리면 단톡방에 계신 그 수많은 유저분들한테 알림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는 하지 마세요. 대신에 질문은 올리세요. 그리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답변은 누군가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예요. 단톡방이. 네.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쪽팔리고 싫고 그냥 너한테 조용히 물어보고 싶어. 1대1 문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로코포트 전용 핸드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로코포트 전용 핸드폰 번호는 여러분들 로코포트 택, 가방에 붙어있는 택, QR코드를 찍으시면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로코포트 검색해 보시면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인증을 하셔야 돼요. 신품 구매하신 분들은 박스 넘버와 1차인지 2차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중고 구매하신 분들은 중고 구매 절차를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현명하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립은 저희들이 이제 무상 제공하는 거는 로코포트 T 사신 분들, 그레이 사신 분들도 제공을 계속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상 제공하던 5년 동안 무상 제공한 거는 이제는 조금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로코포트 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 분까지 전부 다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자꾸 보유하고 있다니까 자꾸 몇십 마디씩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몇십 마디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드려가지고 지금 악플을 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십 마디 달라고 하면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몇십 명이 같이 써야 되는 재고인데 그걸 한 사람이 독점해버리면 그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AS 빠르고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로코포트 유저분들 좀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